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여러분의 대출은 건강하십니까? 어떤 대출이든 간에 대출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나의 대출은 과연 건강한가?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체크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여러분의 대출은 점점 악화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남들과 같은 신용으로 더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남들과 같은 집으로 더 높은 이자를 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최근에 채권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변동금리 상품을 쓰면서 혹시 넋을 놓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요, 대부분 대출을 받기 전에는 많이 알아봅니다. 물론 귀찮아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그냥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대출을 받기 전에는 많이 알아보고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해서 대출을 쓰게 되는데 막상 대출을 받고 나면은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대출 한번 받고 나면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기준금리였는지, 내가 몇 프로였는지, 대출 금액이 얼마였는지 조차도 잊고 지냅니다. 대출 일을 전문으로 하는 저조차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만약 대출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상황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을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쓰고 있긴 한데 다음 달에 갚을 거예요. 또는 몇 달 뒤에 곧 전액을 상환할 겁니다. 오래 쓸 대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내가 대출을 잘 쓰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크게 하실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제 대출을 중장기적으로 써야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금리입니다. 대출을 쓰고 있는데요, 자기 금리가 몇 프로인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몇 프로 쓰고 계시죠? 언뜻 대답이 바로 안 나오시죠? 대략 몇 프로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얘기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요즘은 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금방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몇 프로 쓰는지. 그리고 확인하실 때요, 변동형인지 고정형인지 또는 일정 기간 고정됐다가 추후에 바뀌는 혼합형인지 도 살펴보십시오. 변동형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금리가 내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요즘 금리가 다 오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하고 내버려 두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인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알아보실 거는 변동형 상품이라면 금리가 바뀌는 주기가 6개월인지 1년인지 몇 년인지 변동되는 주기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쓰는 금리가 그 다음에는 언제 바뀌겠구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확인하셔야 되는 건 기준금리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상품이 변동형 상품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변동되는가?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바뀌느냐,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바뀌느냐, 여러분의 이 대출 상품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바뀌는 상품이냐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2022년 5월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2017년 6월에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2억을 받았는데 금리가 3.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고정금리라서 2022년 7월부터 금리가 바뀝니다. 자, 2017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5년 고정금리라서 금리가 안 바뀌었지만 이제 5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7월부터는 금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바뀌는지 봤더니
예전보다 금리가 올라서 약 4.5% 적용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이 대출을 유지를 해야 될까요? 또는 갈아타야 할까요? 네. 대출을 쓰는 사람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 대출 상품의 특징이 다르고 그 안에 기준금리가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뭐 급격히 상승하는 요즘 같을 때는 꼭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별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상황별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대출을 쓰신 지 오래되시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직 내셔야 되는 분들은 그 비용을 녹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대출이 변동형 상품인데 지금 시장의 고정형 상품의 금리보다 대략 0.7% 이상 저렴하다. 내가 쓰고 있는 게 더 저렴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나는 이 대출을 1년, 2년 안에 다 상환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지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긴 하지만요. 예측컨대 2022년 말까지 1% 이상 더 오를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쓰는 내 금리가 지금 시장에 내가 갈아탈 수 있는 고정형 상품의 금리보다 0.7% 이상 저렴하다면, 그리고 오래 쓰지 않을 거라면 고민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쓰는 대출 상품이 변동형 상품이면서 금리가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탔을 때의 금리와 많은 차이가 안 난다. 즉 한 0.5% 이내 또는 비슷하다. 그리고 이 대출을 나는 장기로 끌고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환을 고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내가 쓰는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갈아타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기존은 금리가 조금 더 오를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면 추후에 갈아타려고 하면 그 시점에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의 금리도 더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4% 초중반에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는 4% 중후반에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지금 변동형 상품, 주택담보대출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 3% 후반, 4% 초반 이런 정도의 금리에 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대출을 오래 써야 된다고 하면 4% 초중반 금리라도 갈아타두는 게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또 내가 쓰는 대출이 만기 고정금리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4% 이하입니다. 그러면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쓰는 대출이 만약 혼합형 상품이라면, 즉 몇 년 동안은 고정됐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변동되는 이런 혼합형 상품이라면 어느 시점에 금리가 바뀌는지 시기를 꼭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쓰는 기준금리는 무엇이냐, 코픽스냐, 채권이냐,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확인해 보시고 지금 그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봐보시면 나의 미래를 대략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변동되는 시점이 매우 가까워 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된다. 금리를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금리가 매우 낮을 수도 있고, 본인이 쓰고 있는 금리가 새로 받는 경우에 금리보다 별 차이가 없다면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별로 매우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은 고정금리를 쓰고 있지만 어느 시점 가서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이라고 하면 꼭 한번 기준금리, 내가 쓴 기준금리가 대출을 처음 받을 때 몇 프로였는지, 그리고 그 기준금리가 현재는 몇 프로냐, 그걸 꼭 한번 들여다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쓰는 분들은 대부분 변동금리 상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매달 내는 이자가 지금 바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요즘 같을 때는 아마 계속 이자가 오르고 있겠죠. 그런데 이 신용대출의 장르 자체가요, 조금 단순하면서도 대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요, 실제로 발품을 많이 팔지 않아도 정보를 취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신용대출은 시장의 구조상
상품은 많지만 내가 핸드폰으로 막 뭐 비교해주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정확한 비교고 내가 쓸 수 있는 상품을 다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팔고 싶은 상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은행을 방문해서 발품을 팔면 좀 더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었던 분들도 실제로 이금융에서 고금리 상품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일이 뭐 상담해 주거나 구제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만약 내가 고금리 상품을 이렇게 이금융에서 고금리 상품을 좀 쓰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핸드폰으로 자꾸 알아보지 마시고요. 자기 주거래 은행이라든가 몇 군데 은행에 한번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전환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신용대출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받는 신용대출 상품일수록 남들보다 비싼 금리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현금 서비스나 뭐 카드론, 고금리 신용대출을 쓰는 분들 가운데 본의 아니게 쓰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집도 있고 사실 담보대출을 받아도 되는데 집에 뭐 와이프한테 말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또는 뭐 잠깐 쓰고 말 거니까 그냥 좀 비싸도 그냥 빨리 핸드폰으로 쉽게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쓰게 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일로 인해서 신용점수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본의 아니게 고금리 대출을 쓰게 됐고 만약 그걸 또 오래 쓰고 계신다면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꼭 검토하셔야 된다. 뭐 시중은행의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담보가 있다면 담보 상품으로 변경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뭐 이런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집이나 자기가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지금 현재 5%대 이상 금리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내가 남들보다 높은 금리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대출의 금리가 변동형 상품이 뭐 3%대, 고정형 혼합형 상품이 뭐 4%대 이렇게 이제 팔고 있는데요. 내가 이거보다 높은 금리를 썼을 때는 그만한 뭐 다 이유들이 있을 거거든요.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안 됐다던가, 뭐 신용이 조금 안 좋았다던가, 뭐 소득 증빙이 안 됐다던가,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만약 그런 대출을 쓰고 계신다면 한 번씩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오늘을 계기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뭐 신용이 안 좋아서 대부를 썼다거나 또는 뭐 P2P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쓰셨다거나 뭐 대출 기재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뭐 사업자 대출을 썼다거나 고금리 대부 대출을 썼다거나 이런 분들은 수시로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바뀌고 있고 본인이 썼던 시점보다 집값이 이제 뭐 오른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의 상황이 규제하고 맞춰서 바뀐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해줘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건전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꼭 한번 쓰고 나면 잘 안 들여다본단 말이죠. 자, 제가 아까 중간에 예를 든 사례가 있죠. 그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에 대출을 뭐 2억을 받았습니다. 3에서 뭐 3.5% 정도 금리로 받았다고 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번에 2022년 6월에 금리가 드디어 바뀌는데 그 금리가 대략 기준금리 바뀐 폭을 보니까 이번에 적용될 금리가 약 한 4.5%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전환하는 게, 대환을 하는 게 맞을까요? 상황별로 다른 거거든요. 만약 본인이 이제 남아있는 금액, 대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거나 또는 향후 한 2, 3년 안에 다 상환할 거다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리가 될 거다 이렇다면 사실 저는 놔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향후 금리가 1% 정도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 대출을 내가 지금 새로 적용될 금리가 4.5%이기 때문에 시장의 뭐 고정금리 4.5%로 만약 갈아탄다 치면 갈아탔을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새로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향후 1, 2년 안에 대출을 다 갚게 되면 이자도 이자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대출 금액도 아주 크고요. 대출도 아주 앞으로 굉장히 오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라면 대환을 적극 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근 10년간 대출 시장의 금리가 계속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변동금리를 쓰면서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을 사실 최근 10년에는 별로 해본 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험은 했죠. 대출을 썼는데 이자가 매달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자가 계속 줄어드네, 이런 경험은 했죠.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이자가 내려갈 때의 즐거움은요, 사실 즐겁습니다. 이자 덜 내게 되면 좋죠. 그런데 그 즐거움보다 대출 이자가 올라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큽니다. 대출은 요즘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을 무조건 갈아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키 상황에 따라서 해법이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갈아타는 게 맞는지 아닌지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체크해야 될 것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갈아타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어떻게 갈아타는 게 좋을지 전문가들과 잘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근에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돼서 아마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모든 거에 해법을 제시하거나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